백주대낮에 시위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이 시민에게 주먹질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락한 공권력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포시도 5호선이 개통돼 출퇴근길 교통난을 겪고 있는 원도심 주민들의 교통체증이 숨통을 트이게 됐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된 이름 모를 독립운동가들이 웹툰으로 다시 태어나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 부검 결과 남편이 딸과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이 일면서 공권력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는 대낮에 시위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이 주먹질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진 현장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출동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입니다. 공사장 입구에서 오피스텔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 현장에서 한 남성이 걸어 나오더니 시위대 앞에 쳐놓은 구조물을 집어 던집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제지하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을 가한 뒤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런데 바닥에 쓰러진 사람은 다름 아닌 시위 현장을 지키던 경찰관입니다. 대낮에 경찰관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진 겁니다. 현장 안에서 어떤 남자분이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그 폴리스 라인을 주민들 향해서 내팽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팽개 치니까 그 옆에 서 계셨던 분이 막으려고 하자 그분을 갖다 밀어서 꽂아버린 거예요, 도로에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서부 경찰이었던 거예요.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공사장에 고용된 덤프트럭 기사로 밝혀졌습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시행사가 고용한 덤프트럭 기사가 공사장 진입을 방해받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며 사복을 입고 있어서 경찰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 물건을 이제 집어 던지니까 경찰관 입장에서는 당신 뭐야 하고 이제 처음에 뭐야 하고 가슴을 딱 건드는 거 살짝 건드리니까 너 뭐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기사분은 전혀 몰랐고 그분도 이제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마 정확히는 몰랐을 거예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관과 멱살잡이를 하던 덤프트럭 기사는 주변의 만류로 실랑이가 끝나자 이번엔 주민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촬영을 하던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여 주민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손을 막 꺾어주고 쫓아가면서 제가 허리를 삐끗 해서 저도 또한 병원에 있고 그 제 옆에서 하고 계셨던 분은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어깨를 확 쳐버린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이 왼쪽 어깨를 많이 다치셨고 또. 경찰은 일단 폭력을 행사한 덤프트럭 기사를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관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주 대낮에 발생한 경찰관 폭행 사건. 시민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 원도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시도 5호선이 23일 개통됩니다. 시도 5호선이 뚫리면서 김포 원도심 주민들은 정체가 심한 국도 48호선 대신 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서도 서울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 홍도평야 사이로 왕복 4차선 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총 연장 1.7km. 김포 사후사거리에서 한강로를 연결하는 시도 5호선입니다. 지난 2017년 착공한 시도 5호선이 공사 2년 만에 개통됩니다. 도로 계획이 수립된 지 18년 만의 일인데요. 시도 5호선을 통하면 김포 원도심과 서울을 오가는 게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차량 정체가 심한 국도 48호선을 통해 서울을 오갔던 원도심 주민들. 시도 5호선을 이용하면 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서도 서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특히 차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도 5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김포
중심의 사후, 풍무, 이 원도심 주민들이 서울에 대한 접근성들이 용이해질 것이고요. 이 도로와 맞물려서 고천에 있는 영사정 IC가 2022년도경에 개통되면 아마도 한강로를 중심으로 한 기반 도로들이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누구보다 시도 5호선 개통 소식을 반기는 건 사우동과 풍무동 주민들입니다. 사후 사거리를 기준으로 60km 속도로 달렸을 때 2분이면 한강로에 닿기 때문에 시내를 통과해 국도 48호선에 진입할 때보다 10분 이상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우리 병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제는 여기가 뚫려버리니까 뭐 한 서울 가는 게 20분 빨라진 거죠. 예, 엄청 좋아진 거죠. 오는 23일 밤 10시에 일반인들에게 열릴 시도 5호선.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 원도심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딸과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건데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숨진 부부와 딸 모두 흉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남편 A씨의 목 부위에선 자해하기 전 망설일 때 주로 나타나는 주저흔이 발견됐습니다. 또 18살 딸의 손등과 손바닥에선 흉기에 저항한 흔적인 방어흔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부검 결과를 토대로 남편이 딸과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평소 불화하지 않았던 가족에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입니다. 부부의 이 가정사가 너무 좋았대요. 사건 전날 부부와 딸은 함께 모여 아파트 처분 문제를 두고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당시 세 식구가 이 문제를 의논하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남편 A씨 소유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2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은행에서 1억 6천만 원 대출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제2금융권에서 4천만 원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7년 전부터 포천에서 공방을 운영하다 최근 들어 수급이 안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가 이런 현실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마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아들은 사건 당일 새벽 4시에 잠들어 오전 11시에 일어났고 그제야 세 식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와 딸의 시신이 발견된 방은 아들이 자고 있던 방에서 불과 대여섯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죽었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을까?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봤을 때 사망 과정에서 소란스러울 정도의 반항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상황에서 보면 큰 반항은 없었던 걸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아님 때 장기에 약할 수도 있고. 학교를 가야 하는 날임에도 아들이 아침 11시에 일어난 것도 평소 부모가 깨워줘야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랬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딸과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살해범이 남편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것은 사실상 규명하기 불가능합니다. 다만 남편 A씨가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실, 그래서 대를 잇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옵니다. 경우에는 이 사람 장자였고 자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아들을 살려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아들은 친할아버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건 충격으로 불안증을 호소하고 있어 경찰 조사를 강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경찰은 15살 아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면서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올해는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들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만화박물관에서는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재현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현매 기자가 소개합니다.
1919년 의열단을 만들어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김원봉 선생. 일제를 향해 폭탄을 던지던 그의 모습이 100년이 지난 지금 허영만 작가의 손끝에서 재탄생됐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33 짧은 생을 마감한 김산 선생은 노근리 이야기를 쓴 박건웅 작가가 재조명합니다. 중국 공산당 쪽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항일 운동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많이 재조명되지는 않았어요, 초기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랑 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평범함 속 되게 용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들 다 모여서 엄청 큰 힘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들이 생각이 들어서. 잊혀져 있던 33명의 독립운동가가 웹툰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위대한 시민 영웅 한 명 한 명의 삶을 만화가 33명이 참여해 각기 다른 스타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책으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저렇게 만화 캐릭터로 하니까 더 몰입감이 있고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 작품은 올해 말 완성돼 독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열릴 부천 국제만화축제에서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만화로 제작 중인 그 독립운동가들의 만화 캐릭터 및 삶을 전시로 소개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지를 가지고 독립열사들의 그 발자취와 삶을 한번 돌아보는 빛바랜 사진 속 독립운동가들,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선명한 그림과 함께 되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식용 곤충은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 생선이나 육류 요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혐오스럽다는 인식 때문에 먹기는 쉽지가 않죠.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식용 곤충 요리를 한자리에서 먹어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도내에서 열렸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구절판이 식용 곤충과 만났습니다. 귀뚜라미 분말을 넣어 붙인 밀전병에 채소 고기와 함께 밀어민 고소회를 싸서 먹는 형식. 아삭한 맛에 백김친 영양을 더하기 위해 귀뚜라미가 쏙 들어갔습니다. 한식뿐 아니라 양식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고소회를 다져 넣어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푸딩. 귀뚜라미 고소회 분말과 쌀가루를 섞어 만든 빵은 건강 간식입니다. 메뚜기 같은 거 뭐 구워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혐오감이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느낄 수는 없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곤충으로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획기적이고. 식용 곤충 요리를 알리기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마련한 전시회입니다. 요리에 넣은 곤충은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고소회와 꽃뱅이, 쌍별 귀뚜라미, 누에 번데기 등 7종. 샐러드와 스테이크, 카레 등 20여 종의 다양한 요리에 접목됐습니다. 전시회와 함께 곤충 생산 농가와 소비자가 식용 곤충으로 만든 건강 밥상을 먹어보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영양적이나 환경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그 곤충을 식용할 수 있는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이것을 산업적인 기반을 통해서 우리 농가도 더 일으키고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 등의 영양가 높은 건강식품, 곤충.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다양한 식용곤충 요리법 개발과 보급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경기추TV 최창순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역 일대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의 종착역인 인천역, 코레일의 복합 역사 개발, 인근 우회 고가 철거, 상상 플랫폼 개관 등 주변 사업과 연계한 인천역 거점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역 일대 12만 제곱미터를 국토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혁신지구로의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2억 원이 투입되는 용역은 다음 달에 착수해 10개월간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협의 없는 관주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며
도시 재생이 아닌 관광개발주의에 입각한 성과주의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양장 주변에 도시재생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역사문화적인 가치,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상태의 그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상상 플랫폼이 그랬고 러시아 영사강 주변 지역 오피스텔 개발 사업이 그랬습니다. 주민의 공론회장을 마련한 상태에서 계획 단계부터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용역 기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은 기본 구상 용역으로 개발 주체나 구체적 개발 계획 수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혜택과 조세 감면, 건축 규제 완화 등의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인천시 자체적으로 지금 해법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 코레일 민간 공모와는 별도로 그 주변 지역의 재생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용역이 착수되면 주민 설명회 등 절차를 이행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말 유찰된 인천역 철도 유휴 부지 12,000제곱미터의 민간 사업자 공모 실패 원인을 분석해 올 하반기에 재공모할 계획입니다. 피부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해 입주한 미추홀구 도화지구 주민들이 인근 공업단지에서 뿜어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인천시가 악취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국내 첫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2천여 가구를 분양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입주가 시작되면서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악취의 원인으로 주목됐던 곳은 인근에 주조 사업장이 있는 A공업. 입주자들은 공장에서 뿜어나오는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천시가 악취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인천시는 A공업과 도화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민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결과 A공업 이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A공업은 공장 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액 평가와 장비 이전비 산정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공장 이전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첫 번째 출발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해결된다는 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지금 큰 상황입니다. 인천시 의회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합의가 A공업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인 만큼 조속히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같이 정말 지켜보고 같이 견제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도화지구 악취 민원은 미추홀구의 수건 사항이었습니다. 분양 전부터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됐지만 인천시의 대책은 미흡했고 입주민들에게 악취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달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인천시가 A공업을 신속히 이전하기로 약속한 만큼 언제 공장이 이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경찰이 아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 의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오는 23일 유승현 전 의장에 대한 죄명을 기존 상해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바꾸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사한 결과 고의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검색어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로 아내에게 상당 시간 폭행을 가했다는 점, 아내 A씨의 몸에서 심장 파열과 갈비뼈 골절이 확인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을 통해 유 전 의장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유승현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5시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계양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21일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에 생략 공고를 내고 주민 거부로 설명회 절차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기 신도시 지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오는 24일까지 계양구청과 계양 신도시 예정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장동 3기 신도시 설명회에 나선 가운데 찬반 입장이 팽팽한 단체 간에 짧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장 시장은 22일 오전 부천 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대장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대장 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은 현장을 찾아 대장동 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이를 막으려는 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정리에 나선 장덕천 시장은 의견을 들어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만나자고 답했습니다. 올해 인천에서 처음 시행된 무상교복 지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재고 떨이와 납품 지연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253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체로부터 동복 재고품을 납품받았다고 응답한 학교가 58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복 업체가 납품 기한을 어겼다고 답한 학교도 모두 35곳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와 함께 업체가 사이즈 교환을 해주지 않거나 교복 제조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별로 재고를 납품한 업체에 신상품 교환과 가격 할인을 요청하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는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승민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이 부천시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부천시는 22일 위촉식을 갖고 유 의원이 지역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IOC 위원은 부천 오정초 내동중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2004년 올림픽 탁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22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자연재난 합동방재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자연재난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강화하는 계획과 주요 침수 지역에 대한 관리와 사전 조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인천에서는 기습호우로 1명이 사망하고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지역의 주택과 상가 등 270여 동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양구가 오는 30일부터 5일 동안 계양 아시아드 양궁장에서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와 대학부, 고등부 등 선수단 41개 팀 168명이 참가해 올림픽 라운드 70m 리커브 종목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입니다. 우승자가 가려지는 개인전 결승은 다음 달 2일 2시, 단체전은 3일 1시 30분에 각각 치러질 예정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기온은 14도,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다시 초여름의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하늘은 구름 없이 맑겠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여 대기질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주말까지는 낮 기온이 꾸준히 오르면서 계속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요일엔 낮 기온이 30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저녁부터는 비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하겠고 월요일 오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오전 기온은 대체로 15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부터 따뜻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 11도, 전북 남원 11도, 제주 19도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약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호남, 영남 등 일부 지방에서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한여름 수준의 기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충북 청주 30도, 전남 순천 30도, 경북 대구 32도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상 하늘도 하루 종일 구름 없이 맑겠는데요.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2m까지 일겠습니다. 연이은 맑은 날씨 탓에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도 금세 번질 수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